근데 제가 예전에 했었던 사례 중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족 사건이긴 집안 사건이긴 한데요. 이게 확정까지 다 됐는데 진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뭐 여기까지 다 와 가지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 집이 무너졌냐, 뭐 누가 나타났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확정된 이후에 그 안에서 이제 살인 사건, 그러니까 상해치사 사건이 발생한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잔금 납부 통지까지 다 받고 이제 잔금 납부만 하면 끝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법령을 들여다봐도 이게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훼손된 것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사례를 보면 안에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는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면이랑 경매 절차에서 확인해 준 도면이랑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도면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방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터 가지고 방이 하나밖에 없다. 화장실이 2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가 없다 또는 하나가 더 있다. 뭐 이런 도면하고 실제로 다른 현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 확정 이후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를 할 때는 도면도 확인을 해 보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뭔가 다른지 아닌지를 다 확인을 해 보는데요. 이 케이스는 도저히 그게 아닌 겁니다. 뭔가 훼손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이제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하고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지점에서 공략을 해 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본 결과 '이 심리적 훼손으로 가 보자.'라는 이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밥그릇에다가 누가 오줌을 쌌어요. 그럼 깨끗이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건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 물건은 도저히 밥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택을 사셨는데 이제 빌라를 사셨는데 요 빌라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집을, 물론 모르고 몇 번 소유자가 바뀌고 사는 분들이 바뀌고 한참 세월이 지나면 누가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집을 못 쓰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 바로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 집을 주거용으로 당장 사용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훼손되었다라는 논리 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된, 또 이건 또 하나의 또 법리이긴 한데요. 또 근거가 된 사례 다른 케이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집을 빌려줬는데 사실 그 집에 자살 사건, 살인 사건이 났었던 집입니다. 이걸 임차인한테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집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쏙싹쏙싹쏙싹 이웃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들어왔냐는 둥, 뭐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냐는 둥. 근데 사실은 그 옆 사람들이 이제 입단속을 잘 하긴 해야죠. 왜 그렇게 간섭들이 많고 오지랖들이 많은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이분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따지죠. 왜 이거를 안 해줬냐, 이 얘기를 안 해줬냐, 얘기해줬으면 나 안 들어왔을 텐데, 나 나갈란다, 보증금 돌려줘라. 실제로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지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한테 이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냥 살는 사람도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겠지만, 알고는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매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집을 매매한 사람이 매수인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 매매가 취소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조합을 해서 경매절도 심지어 이걸로 손해배상까지 당하는, 임대차가 취소되고 손해배상까지 당하는 이런 사례에서 심리적 이 훼손이 없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적어도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 이 경매 절차를 취소해 달라. 금액을 감액해 달라고도 말 못해요. 그냥 경매 절차 자체를 취소해 달라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논리 구성을 해 봤는데요. 또 하나 사례는 이제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 법은
우리나라 특히 집행법, 대부분의 법들은 일본법과 비슷하고 특히 집행법은 일본법과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 사례에서는 사실 이런 심리적 훼손을 인정해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우리나라 과거 판례나 사례들에서는 인정을 실제로 안 해주긴 했지만 유사한 일본 사례를 들여다보고 이 사례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법원에. 일본에서는 자살 그리고 살인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고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밝혀졌을 때는 경매 절차가 실제로 취소된 사례들도 일본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사고가 난 이력들이 있는 집들을 어떤 특정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주소, 호수까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는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의하면 우리나라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 나왔거나 유명한 사건이거나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 운영자가 확인한 사례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소와 호수까지 다 해서 부부간의 살인 사건이 났다거나 무슨 이런 사례들은 전부 다 공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례가 또 좀 이제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이렇게까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냐라는 일종의 읍소인 거죠. 사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중고차 매매 사례, 그리고 중고차 경매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보면은 사실은 외관상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매트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밑에 번개탄 자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100%그 안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던 차량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매를 취소할 수 있고, 이런 경우까지 매수인한테 이 차량을 강제로 매수하도록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이런 경우랑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들을 또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된 데 있어서 매수인의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이미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에 입찰을 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된 게 아니라 이 매수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시점도 좀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불행히도 첫 번째 시도에서는 기각 결정, 그러니까 취소 안 해준다, 잔금 내던가 보증금 몰수한다, 이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런 사정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한 이후에 법원에서 인용 결정, 그러니까 좀 심했다, 이 정도까지 감수하게 하는 거는 매수인한테 가혹하다, 이는 심리적 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훼손되었다라고 해서 경매 절차가 취소되었고, 실제로 경매 사이트에, 법원에서 공개하는 법원 사이트에 본건에서 상해치사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신중하셔야 한다. 이거는 잘못하면 내 보증금, 이분은 사실은 이제 큰 잘못은 없지만 사실은 단계에 따라서 그만큼 사유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은 제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분은 그냥 보증금을 몰수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감수하고 잔금을 내셨거나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어렵다. 이게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이 한 번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나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잘 아시고 신중하게 경매에 참여하셔야 될 것이고요.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임장이라든지 물건의 분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하신 이후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고,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물건의 하자를 발견했거나 경매를 취소할 만한 사정을 발견했다라면 또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잠깐이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게 하는 것, 또는 이제 그 이후 시간이 지났다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확정 전에 취소하는 것, 그리고 확정되었다면 이게
어떤 훼손이 있었거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잘 확인해서 확정 이후라도 취소를 하는 것, 요런 단계들을 잘 밟아서 어 어떤 인제 내 소중한 보증금, 내 입찰 보증금을 회수하시는 고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경매 관련해서 상담을 받는 일은 저희가 투자를 위한 상담을 받는 경우는 이제 권리 분석이거든요. 이 물건의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뭐 의뢰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 잘못해서 취소해서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이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잘 권리 분석 마치고 잘 잔금까지 다 내시면 뭐 저희를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이게 경매를 받고 나서 혹시라도 취소할 수 있는 이 기간 한 달 안에 다 끝나거든요. 일주일이면 그냥 다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요 한 달 안에 다 끝나는 이 절차에 내가 온 신경을 다 써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 바쁘고 다른 신경 쓸 게 많아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해결을 못 하신다면은 애초에 이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